자,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3학년 1학기 운동과 에너지 단원 중에서 위치 에너지와 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위치 에너지와 일과의 관계는 이미 어떤 관계인지 알고 있어. 배우기도 전에. 왜? 이번 이 전시간에 제가 에너지와 일은 서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했어. 에너지는 일로, 일은 에너지로 서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했어. 근데 앞에 위치만 있을 뿐이야. 맞지? 근데 위치 에너지도 에너지의 일종이니까 이 위치 에너지도 일로, 일도 위치 에너지로 얼마든지 전환이 가능할 거야. 알겠지? 전환 가능. 자, 그러면 일단 위치 에너지가 일로 어떻게 전환이 되고 그 다음 일이 위치 에너지로 어떻게 전환되는지 알아볼 겁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물체의 일을 해줄 때 이건 이미 알고 있어. 저저번 시간에 했던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얘도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지. 한 가지 원리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얘네들은 그냥 응용 파트야. 자, 물체의 일을 해줬어. 내가 어떤 물체야? 물체의 일을 해줬어. 물체 일을 해주면 이 물체는 어떻게 돼? 에너지가 증가하지. 일이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내 에너지는 증가했지. 받은 일만큼 에너지가 증가할 거야. 그러면은 물체 일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일이 에너지로 전환이 될 거야. 자, 어떻게 되는지 보자. 자, 물체 일을 해줄 거야. 자, 이런 물체가 바닥에 있었어. 이 물체를 뭐라고 할 거냐면 추야, 추. 이 추가 원래 바닥에 있었는데 내가 도르래를 이용해서 여기 바닥에 있었던 애를 밑에 있었던 애를 이렇게 밑으로 잡아당기면서 얘를 들어 올릴 거야, 이렇게. 알겠지? 자, 그러면은 얘를 위로 들어 올리는 일을 해줬어. 왜 일이야? 과학에서 일은 위로 힘을 줘야 힘이 작용을 했지. 어떻게 작용을 했어? 이 줄에 의해서 달려 올라갔잖아. 맞지? 그러면 줄은 얘를 잡아당기는 힘을 주지. 자, 힘이 작용을 했고 이 힘의 방향대로 이동을 했지. 맞지? 그러니까 얘는 일을 받은 셈이야. 일을 받았으니까 그 일로 일을 받은 결과 얘는 요 위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지. 맞지? 자, 그럼 여기 매달려 있어. 자, 이렇게 되면 요 밑에 있었을 때는 기준면에 찰싹 달라붙어 있는 이 상태는 위치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지. 그런데 이를 받음으로써 위로 딸려 올라가면서 위치가 생기고 위치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맞지? 자, 이렇게 되면은 내가 해준 일이, 이 물체에 해준 일이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야. 알겠지? 원래 에너지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왜? 기준면에 그냥 찰싹 달라붙어 있을 때는 기준면으로부터 높이가 없으니까 위치 에너지가 없어. 맞지? 근데 내가 얘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해줬더니 그 일이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야. 이때는 위치 에너지 가지잖아. 왜냐면은 높이가 있으니까. 내가 해준 일이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된 셈이야. 알겠지? 내가 어떤 물체의 일을 해주면 그 일은 에너지로 전환된다. 근데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로, 이 상황에서는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다. 자, 그런데 내가 일을 50줄만큼 해줬어. 그러면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증가했지?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증가했어. 얼마만큼 증가했을까? 50만큼. 에너지의 단위도 줄이고 일의 단위도 줄이다 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내가 추예해준 일만큼 내가 얘를 들어 올리는 일을 50만큼 해줬어. 근데 이 에너지는 100, 1000 뭐 이런 식으로 생길 수는 없어. 내가 일을 해준 만큼 그만큼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추예해준 일만큼 이 추의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다. 증가했지 위치 에너지가. 맞지? 0에서 증가할 수밖에 없지. 50만큼 해줬으면 0에서 50만큼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거야. 알겠지? 자, 이 P가 위치 에너지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된 거야? 내가 해준 일만큼 그 일의 크기와 얘가 가진 위치 에너지는 어떻다? 같다. 맞잖아. 맞지? 내가 해준 일과 들어올리는 해준 일과 위치 에너지, 얘가 가진 위치 에너지는
같다. 값은 같다. 맞지? 이거 꼭 알아둬. 얘를 정리해서 이렇게 풀어보면 추를 들어 올릴 때 한 일, 내가 이 추를 들어 올릴 때 한 일은 뭐랑 똑같다고? 이 추의 위치 에너지, 증가한 위치 에너지와 같다. 내가 추를 들어 올릴 때 한 일의 양은 이 추의 증가한 위치 에너지 값과 같다. 맞지? 추를 들어 올릴 때 한 일은 증가한 추의 위치 에너지 값과 같다. 맞죠? 이거랑 똑같은 거를 이렇게 풀어 쓴 거야. 알겠지? 이 기호를 풀어 쓰면 이렇게 되지. 자, 얘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들어 올릴 때 한 일 어떻게 된다 했어? 들어 올릴 때는 누구에 대해서 일을 한다? 중력에 대해서. 맞지? 그러면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얘를 들어 올리고 싶어. 얼마만큼의 힘을 줘야 돼? 밑으로 잡아당기는 중력만큼 힘을 줘야 된다라고 했지. 이 중력을 이겨야지만 들어 올려지잖아. 맞지? 그러면 물체를 들어 올릴 때 나는 얼마만큼의 힘을 줘야 한다?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만큼은 힘을 줘야 된다.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뭐라 그런다? 무게라고 한다라고 했지. 맞지? 그럼 들어 올릴 때 한 일 구하는 공식은 W를 하면 파스 붙인다라고 했어. 맞지? 일 구하는 공식은 FS다. 여기에서 F는 뭐에 해당돼? 얼마만큼 힘을 줘야 된다고? 그 물체에 작용하는 이 중력의 힘만큼, 중력의 크기만큼은 힘을 줘야 된다.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뭐라 한다고? 무게. 얘가 무게가 되는 거지. 맞지? 곱하기 S는 들어 올린 높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거야. 추를 들어 올릴 때 하는 일이야. 들어 올릴 때 한 일 구하는 공식 이렇게 되지. 맞지? 한 일은 W는 FS에서 얘랑 얘랑 같다가 되는 거지. W 구하는 공식은 F 곱하기 S잖아. 맞지? 자, 그러면 F가 물체의 무게가 되는 거고 들어 올릴 때 이때의 F는 뭐가 된다? 물체의 무게라고 했지. 물체의 무게 곱하기 이동거리. 이 추의 이동거리. 요만큼 들어 올렸잖아. 맞지? 자, 그러니까 자, W 구하는 공식이 그대로 넣으면은 W는 FS, F가 물체의 무게 곱하기 이동거리는 뭐 한 값과 같다? 추의 위치 에너지 값과 같다. 추의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다. 맞죠? 자, 그러니까 얘를 수식으로 풀어 쓴 게 되는 거지. W 구하는 공식은 뭐다? FS다. 같다. 뭐랑 똑같다? 추의 위치 에너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얘를 풀어 쓰면 이렇게 된 거잖아. F 뭐다? 물체를 들어 올릴 때 힘은 뭐다? 중력, 그 물체의 무게 곱하기 이동거리, 얘를 이동시킨 높이, 들어 올린 높이는 같다 9.8 곱하기 mh. 여기서 얘기 m은 뭐냐면은 추의 질량이야. 맞잖아. 얘 추의 위치 에너지니까 추의 질량, 그 다음에 얘는 들어 올린 높이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지? 자, 그럼 만약에 내가 이 물체를 들어 올리는데 물체래. 이 추를 들어 올리는데 일을 100줄만큼의 일을 해줬다. 그럼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100입니다. 라고 할 수 있지. 해준 일이 100이면 얘의 위치 에너지도 100이 되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얘가 100이면 이 위치 에너지도 100이다. 이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물체에 일을 해주게 되면 내가 일을 해줬어. 그럼 이 일이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거. 물체가 이제 일을 할 거야. 자, 물체가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제 얘를 이렇게 들어 올렸지, 내가. 바닥에 있는 애를 들어 올렸어. 자, 이 들어 올린 상태에서 이제 내가 놨어. 이제 이 줄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얘를 들어 올렸는데 들어 올렸다가 놔버렸어.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겠지. 맞지? 얘가 떨어질 건데 여기에 마침 여기 지면에 말뚝이가 있었던 거야. 말뚝이 있었던 거야. 그럼 얘가 추가 내려오면서 이 말뚝을 치게 되겠고 아래로 힘이 작용을 하게 되겠고 그 힘의 방향대로 말뚝이 탁 박힐 거야. 아래로 쑥 박힐 거야. 맞지? 그럼 봐봐.
어떤 물체에 힘을 작용을 했고 그 힘의 방향대로 얘가 이동을 했어. 그러면 나는 이 물체는 얘한테 일을 해주게 된 셈이잖아. 맞지? 과학에서 일이란 물체에 힘이 작용을 하고 그 힘의 방향대로 이동을 했을 때는 일을 했다라고 한다고 그랬지. 맞지? 그러니까 추가 위에 있다가 낙하하면서 말뚝에 힘을 가하게 되고 이 말뚝은 박히게 된다. 그러면 추가 의도하지 않게 이 말뚝에 일을 해주게 되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어떤 얘가 힘이 없었어. 에너지가 없으면 얘를 박을 수가 있어? 없잖아.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로 얘를 말뚝을 박은 거야. 맞잖아.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 추의 위치 에너지가 얘가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가 이 말뚝을 박는 일을 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일로 전환된 경우지. 에너지가 일로 전환된다. 자, 여기서 무슨 에너지야? 위치 에너지지. 기준면으로부터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 위치 에너지다. 위치 에너지가 일로 전환되는 경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를 이렇게 당겼어. 그래서 물체를 들어 올렸다, 이렇게. 바닥에 있었는데, 그 다음 그림은 어떻게 되냐? 얘가 이제 들어 올려진 거야. 이때는 뭐가 뭘로 전환된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내가 해준 일이, 당겨진 일이 에너지로 전환이 된 거고. 그 다음 여기에서는, 이렇게 높이 있었는데, 추가 위에 있었는데, 그 다음 그림에서 얘가 이제 말뚝을 박는 그런 그림이 있어. 그러면 가에서 나로 되면서 뭐가 뭘로 전환되는지 물어보면 에너지가 일로 전환되는 경우다라고 하면 돼. 알겠죠? 자, 그럼 위치 에너지가 일로 전환되는데 내가 에너지가 100만큼 있어. 에너지의 단위 줄이지. 내가 에너지가 100만큼 있는데 말뚝을 박는 일을 200, 300만큼 해줄 수 있을까? 없지. 내가 에너지가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면 내가 말뚝을 박는 일을 할 거야. 지금 얘가 떨어지면서 말뚝을 박는 일을 할 텐데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큼 얘한테 일을 해줄 수 있는 거지. 맞지? 그럼 봐봐. 추의 위치 에너지만큼 내가 이 추의 위치 에너지만큼 말뚝을 박는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뚝을 박는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럼 봐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의 양과 위치 에너지, 추의 위치 에너지의 값과 뭐랑 똑같다고? 이 말뚝을 박는 일의 이 값은 같다, 양은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 얘를 풀어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얘를 풀어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위치 에너지는 뭐다? 누구의 위치 에너지야? 추의 위치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 값은 뭐랑 같다? W가 뭐야? 일이지. 무슨 일? 말뚝을 박는 일. 말뚝을 박는 일의 양과 같다.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추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의 값은 말뚝을 박는 일의 양과 같다. 왜냐면 이 값만큼 일을 해줄 수 있잖아. 맞지? 자, 그러면 이 위치 에너지 값이 만약에 100줄이다. 이 말뚝을 박는 일을 얼마만큼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100이 되는 거지. 알겠죠? 자, 그럼 얘를 수식으로 풀어 쓰자면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뭐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다. 여기서 M은 당연히 추의 질량이지. 추의 위치 에너지니까 추의 질량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H는 얘 높이. 추의 높이. 추가 지금 들어 올려진 이 높이. 자, 높이. 자, 그 다음에 얘 구하는 공식은 뭐라 그랬지? W 구하는 공식은 이라면 파스 붙여야 된다. FS다 라고 했어. 자, 그럼 여기서 힘은 얼마만큼의 힘이냐? 얘가 박히면서 이 힘은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얘가 이걸 박을 거야. 추가 내려오면서 얘를 이렇게 박을 건데 어떤 힘을 이기고 내려 박혀야 되냐면은 여기 이 지면과 이 말뚝 사이에 마찰력이 작용해. 알겠지? 방해하는 힘이 작용한다고. 마찰력은 그 물체의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야. 그러니까 이 방해하는 힘이 존재해. 얘가 이쪽으로 내려서 꽂을 건데 이렇게 탁 얘를 박을 건데 이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이 접촉면에서 일어난다고. 방해를 할 거라고. 알겠지? 이 방해하는 힘만큼 얘를 이렇게 내려 꽂아야 돼. 방해하는 힘이 만약에 10인데 내가 여기에서 힘을 5만큼밖에 안 줬어. 그럼 얘는 안 박힐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마찰력만큼은 줘야
팍 하고 바뀔 거라고. 방해하는 힘이 10인데 10만큼은 줘야 팍 하고 이겨내면서 마찰력을 이기면서 바뀔 거야. 그럼 F는 말뚝의 마찰력이야. 이 말뚝과 지면이 이 사이에 마찰력에 해당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S는 움직인 거리, 말뚝이 박힌 거리가 되겠지. 맞지? 말뚝이 움직인 거리이다. 이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얘는 뭐가 뭘로 전환되는지,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제 어떤 걸로 전환되는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면은 일이 에너지로, 위치 에너지로. 그 다음에 얘를 내리게 되면은 가지고 있었던 위치 에너지가 일로 전환된다. 그리고 이 두 값들은 항상 어떻다고? 항상 같지. 맞지? 내가 해준 일만큼 위치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 거고. 맞죠? 내가 일을 20만큼밖에 안 해줬는데 위치 에너지는 100이 생성되고 이럴 수가 없어. 알겠지? 이 값은 항상 같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얘가 위치 에너지가 100만큼밖에 없었는데 얘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이 200이다, 300이다. 그만큼 일 못 해줘. 얘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만큼 얘한테, 말뚝한테 일을 해줄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값과 추의 위치 에너지 값과 말뚝을 박는데 한 일의 양은 같다. 얘를 수식으로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9.8, 얘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는 추의 질량 곱하기 추의 높이. 그 다음에 W 구하는 공식은 FS, 파스 붙여야 된다. F, 여기에서 F는 마찰력, S는 말뚝이 박힌 거리.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여기에서 W는 위치 에너지와 같은데 얘 구하는 공식은, W 구하는 공식은 FS, 여기에서 F, 물체를 들어 올릴 거지. 들어 올릴 때는 얼마만큼 힘을 줘야 된다? 작용하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만큼 들어 올려야 되는데 그 중력의 크기를 뭐라 한다? 물체의 무게. 그러니까 얘 구하는 공식 F 곱하기 S에서 이 F는 뭐가 된다고? 물체의 무게 곱하기 이동거리. 맞지? 들어 올려진 높이. 이동거리는 뭐랑 같다? 위치 에너지. 이게 추가 위치 에너지, 생성된 위치 에너지 값과 똑같다.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H, 높이라고 했어. 추의 질량, 추가 있는 그 높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와 일과의 관계에 대해서 했는데 위치 에너지와 일은 무슨 관계라고? 서로 전환이 가능하다. 알겠죠? 어떠한 상황에서 뭐가 뭘로 전환되는지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실험으로 한번 알아볼 건데 자, 위치 에너지 크기 측정 실험이 있는데 어떤 실험이냐면 자, 여기에서 추를 떨어뜨릴 거야. 이렇게 생긴 추를 떨어뜨릴 건데 여기에 고리에 나무 도막을 끼워 놓고 자, 이런 고리에 나무 도막을 끼워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자를 하나 딱 갖다 놓을 거야. 이런 자를 갖다 놓을 거야. 자, 각각 뭐라고? 얘는 자를 갖다 놓을 거고, 자, 얘는 추가 되는 거고, 얘는 나무 도막. 자, 추가 이렇게 위에 있는데 일정 높이만큼 있어. 자, 일정 높이만큼 있는데 이 추가 낙하할 거야. 떨어질 거야. 떨어지면서 이 나무도막을 치겠지. 나무도막을 치면서 이 나무도막은 아래로 조금 밀려날 거야. 맞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추가 떨어지면서 나무도막에 힘을 가하게 되고 이 힘의 방향대로 얘는 이동을 하게 되겠지, 나무도막은. 그러면 얘한테 뭘 해준 셈이 돼? 일을 해준 셈이 되지. 맞지? 자,
추가 떨어지면서 힘이 아래로 작용하고 아래로 이동을 하니까 추가 나무 도막에 일을 해주게 된 거지. 맞지? 자, 그럼 여기에서는 뭐가 뭘로 전환이 됐을까? 얘가 에너지가 없는데 얘를 밀어내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지. 얘가 에너지가 있으니까 얘를 치면서 밀어내는 일을 해주게 되잖아. 맞지? 자, 그럼 여기에서는 뭐가 뭘로 전환된 거야? 추가 가지고 있었던 추의 위치 에너지가 뭘로 전환된 셈이야? 이 나무 도막을 밀어내는 일을 하게 된 셈이지. 맞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뭘로 전환된 거야? 일로 전환된 거지. 무슨 일? 나무 도막을 밀어내는 일. 자, 이게 말이 길지만 얘네들 이런 식으로 묶으면 결국 뭐가 뭘로 전환된 거야? 에너지가 일로 전환된 거지. 앞에서 계속 언급했지. 에너지와 일은 서로 전환 가능하다. 근데 이 상황에서는 에너지가 일로 전환된 경우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항상 나오는 게 뭐였어, 이제? 이 에너지가 50만큼 있어. 그럼 얘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의 양은 얼마가 최대한이야? 50만큼이지. 맞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추의 위치 에너지, 내가 가지고 있는, 추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인데? 미안. 자, 추의 위치 에너지만큼 내가 나무 도막을 밀어내는 일을 할 수 있어. 맞지? 이 값이 추의 위치 에너지 값만큼 얘한테 일을 해줄 수 있다 했지. 맞지? 그럼 해준 일도 50줄이 되는 거지. 맞지? 이 둘의 양은 같다. 내가 50만큼 밖에 에너지가 없는데 얘를 밀어내는데 일을 막 100만큼 했다. 이럴 순 없어. 알겠지? 이 둘의 양은 같다. 자, 이걸 알아두면 내가 얘를 식으로 한번 풀어 써보면 어떻게 되겠지? 얘를 식으로 쓰면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고, 얘를 식으로 풀었으면 W 구하는 공식은 자,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러면은 9.8 곱하기 얘는 뭐에 해당돼? 추의 질량. 추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니까. 맞지? 자, 얘는 추의 질량에 해당되고, 얘는 쓸데가 없네. 얘는 추의 높이에 해당되는 거지. 맞지? 여기 있네, H. 맞지? 높이에 해당되고, 추의 높이. 자, 그 다음에 얘는 뭐에 해당되냐면은, 자, 얘를 밀어낼 거야. 근데 살짝 툭 치니까 안 내려가더란 말이야. 왜 안 내려갈까? 나는 힘을 줬어, 분명히. 추가 힘을 줬어. 힘을 톡 하고 줬는데 얘가 안 내려가. 왜 안 내려가냐면 이 고리와 이 나무 도막 이 사이에 얘 지금 이렇게 접촉하고 있잖아. 얘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링이 있고 그 사이로 이렇게 나무 도막이 이렇게 끼어 있는 상황이잖아. 그럼 이 사이의 접촉 면적이잖아, 여기가. 맞지? 그러니까 이 접촉 면적에서 방해하는 힘이 나타나. 물체와 접촉면 사이에서 그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은 뭐다? 마찰력이다 라고 했어. 앞에서 한번 언급했지. 이 링과 이 나무 도막 사이에 이 지금 접촉면, 입체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접촉면이 되는 거지. 이게 나무 도막이라고 하면 이게 링이야.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 지금 접촉하고 있잖아, 나무 도막과. 이게 나무 도막이고 이게 링이라고 생각을 하면 맞잖아. 그러면 이 접촉하고 있는 이 면적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할 거야. 살짝만 톡 치면은 얘가 안 내려가지만 센 힘으로 치면은 얘가 툭 하고 내려갈 거야. 그러면 나는 얼마만큼의 힘을 줘야 되냐면은 이 접촉면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 운동을 방해하고자 하는 힘보다는 센 힘으로 내리쳐야 꽂히는 거야. 알겠지? 꽂히는 게 아니고 이동할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마찰력이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이 접촉 면적에서 마찰력이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10이야. 그럼 나는 얼마만큼의 힘을 줘야 돼? 5, 6, 7 이런 힘으로 줘봤자 안 움직여.
방해하는 힘이 더 크잖아. 맞지? 그러면 이 마찰력만큼은 힘을 줘야 돼. 알겠지? 마찰력만큼의 방해하는 힘만큼은 줘야 얘가 이동을 한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럼 여기에서 힘은 얼마만큼의 힘을 줘야 돼? 얘를 힘을 주잖아. 맞지? 힘을 줘야 얘가 이동을 하면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얘는 일을 하게 된 거지. 얼마만큼의 힘을 줘야 돼? 마찰력만큼. 그럼 F가 마찰력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S는 뭐냐면은 이 나무 도막이 밀려난 거리가 되겠지.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걸 풀었으면 내가 가진 추가 가진 위치 에너지만큼 일을 할 수 있다. 이거를 풀었으면 위치 에너지만큼 똑같은 양으로 일을 해줄 수 있다. 얘를 풀었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했지. 자, 그럼 여기 자가 왜 있겠어? 얘의 밀려난 거리를 측정하려고.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마찰력이라는 애 있지. 이 마찰력은 고정값이야. 변하지가 않는 값이야. 한 번 정해졌지, 10으로. 그러면 얘는 거의 일정한 값이야. 여기에 이 링과 아까 설명했던 이 링과 이 나무 도막 사이에 거칠기가 거칠어지면 이 마찰력은 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추랑 얘랑 사이의 관계를 알아볼 건데 이 추의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봐봐. 얘랑 똑같은 값을 가져야 되잖아. 맞지? 이 값과 이 값이 똑같은 값을 가져야 되는데 얘랑 얘에 의해서 얘는 바뀌지가 않아. 만약에 이 값이 커졌다. 질량 값이 커졌어. 그럼 이 값이 커지는가? 이 값이 커져야 돼. 왜? 이 값이 커지면 질량 값이 커지면 이 전체 값이 커지면서 얘도 지금 같이 커져야 돼. 이 값이 커지면 같은 값이어야 되니까 이 값과 같은 값이어야 되니까 얘가 커지면 이 둘 중에서 하나도 커져야 돼. 맞지? 그런데 이 값은 누구에게만 영향을 받냐면은 이 면적과 이 물체 사이 거칠기에만 영향을 받아. 거칠기와 접촉 면적과 이렇게 영향을 받는데 일단 거칠기에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얘는 방해하는 힘이 이 추의 M이 뭐야? 추의 질량. 얘는 추의 높이잖아. 추의 질량이 점점 증가해. 10kg든 20kg든 30kg. 이 추의 질량이 증가한다 해서 이 마찰력이 바뀌진 않아. 이 마찰력은 물체의 운동을 방해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접촉면의 거칠기에 영향을 받지. 여기에서 떨어지는 얘 추의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찰을 심하게 한다. 방해를 심하게 한다. 이건 아니야. 방해는 이 접촉면의 거칠기 이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값은 고정값이 되는 거야. 이 값은 고정값이 되어버리는 거야. 알겠지? 왜냐면 이 실험에서 이 거칠기는 절대 안 변할 거야. 거칠기가 안 변한다라는 말은 마찰력은 안 변할 거라는 말이야. 자, 그러면 추의 질량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이 한 값이 위치 에너지지. 위치 에너지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도 커져야 되지. 마치 같은 값이니까. 그럼 얘가 고정값이야. 그러면 이 값이 커지면 얘도 이 값이 커지면 얘도 커져야 되는데, 맞잖아. 같은 값이니까. 이 값이 커지면 얘는 고정값이니까 이 값의 영향을 받는 건 누구밖에 없어? 얘밖에 없어. 알겠지? 자, 그러면 얘가 커질수록 얘가 커질 수밖에 없어. 자, 그러면 나무 도막이 역으로 생각하면 나무 도막에 밀려난 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게 되겠지. 맞지? 자, 이걸 엄청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무 도막이 첫 번째 실험에서는 조금 요만큼만 밀려나갔어. 근데 두 번째 실험에서는 많이 밀려나갔어. 그러면 위치 에너지로, 이 추의 위치 에너지로 얘를 밀어내는 일을 할 텐데 그러면 1번은 요만큼 밀려나고 2번은 이만큼 밀려나갔어. 누가 에너지가 더 많았다는 거야? 2번 실험일 때 얘의 위치 에너지가 많았다라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나무 도막에 밀려난 거리를 보면 추의 위치 에너지를 알 수 있어. 에너지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거야. 어느 쪽, 훨씬 커졌네.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작아졌네. 이런 식으로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 추의 위치 에너지에 영향을 받는 거는 나무 도막에 밀려난 거리다.
알겠지? 자, 이렇게 되면 이 추의 나무 도막이 밀려난 이 거리와 비례하는 것은 이라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 자, 나무 도막에 밀려난 거리는 자, 여기에서 얘 값 지금 상수값이지. 9.8 날라가. 그러면 밀려난 거리가 많다라는 것은 이 값이 어떻게 된 거야? 추의 질량이지. 추의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은 어떻게 되겠어? 커지지. 맞잖아. 얘 값이 커질수록, 즉 추의 질량이 점점 무거워질수록 당연히 얘는 많이 밀려날 거 아니야. 맞지? 자, 이렇게 생각을 안 해도 이 실험을 몰라도 이 수식만 봐도 알잖아. m 값이 커지면 이 값이 커지면서 이 값이 커지면서 같은 값을 가져야 되니까 얘가 커져야지. 얘는 고정값이니까 얘 값이 커져야 되니까 이 값이 커지면 이 값이 커지겠지. 맞지? 한쪽이 커졌을 때 같이 커지는 이 둘의 관계를 뭐라 한다? 비례관계. 이렇게 되는 거지. 나무 도막에 밀려난 거리는 추의 질량에 비례한다. 추의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밀려난 거리, 나무 도막에 밀려난 거리는 커지더라. 또 뭐에 비례할까? S는 또 비례해. 뭐에 비례할까? 이거 남았잖아. 떨어진 높이를 크게 했더니 이 값이 커지면서 이 값도 커져야 돼. 같은 값이어야 되니까. 근데 얘는 고정값이니까 얘 값이 커지면 이 값도 커지면서 이 값이 커져야 되는데 얘는 고정이니까 이 값이 커져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이거를 실험에 넣어보면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일을 할 거야. 높은 곳에서 점점 높은 곳에서 얘를 떨어뜨리면서 실험을 해봤더니 이 밀려난 거리가 점점 더 커진다는 거야. 높은 곳에서 높이가 높아지니까 밀려난 거리도 많아진다. 이 자로 책정을 해봤더니 맞지? 추의 높이를 높일수록 이 밀려난 거리도 많아진다. 이 둘은 무슨 관계다? 비례관계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 전체 값 밀려난 거리는 추의 위치 에너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에너지가 많으면 추의 위치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얘는 당연히 많이 밀려나겠지. 에너지가 많으니까 얘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잖아. 맞지? 그러니까 더 많이 밀려날 거야. 그러니까 나무 도막이 밀려난 이 거리, 나무 도막이 밀려난 거리와 비례하는 것들은 뭐 있다? 추의 질량, 얘와 비례하는 거는 추의 질량, 그 다음에 추가 있는 높이,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 값까지. 맞지? 자,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게 뭐 돼? 밀려난 거리, 그 다음에 질량. 여기에서 밀려난 거리와 비례하는 값들을 찾으시오 하면 요런 애들 찾아야 돼. 이거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 둘의 관계는 비례관계지. 만약에 h가 일정하다고 할 때 자, 이 h가 값이 일정해. 이것도 상수값이야. 날려. 일정하다니까. 자, 그럼 이 값이 커질수록 얘는 어떻게 돼? 얘도 상수값이잖아. 이 값이 커질수록 얘 값도 커지겠지. 당연히 같은 값이어야 되니까. 맞지? 그러니까 둘이 비례관계지. 맞죠? 그 다음에 이 실험에 대한 그래프로 옳은 것은 하면 이거 찾아야 돼. 자, 나무 도막에 밀려난 거리는 또 누구랑 비례한다? h와. 여기서는 m이 일정할 때. 자, 이런 실험도 있어. 똑같은 높이에서 h가 일정한 상태에서 추의 질량을 점점 증가시켜봤어. 똑같은 높이에서 1kg, 2kg, 3kg짜리 추를 점점 증가시켜봤더니 이 나무 도막에 밀려난 거리는 점점 증가하더라. 이 실험으로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추의 질량과 나무 도막에 밀려난 거리는 비례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지. 왜? 추의 질량이 커지니까 나무 도막에 밀려난 거리도 커진다. 한쪽이 커졌을 때 같이 커지는 관계, 비례관계. 맞지?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있지. 세 번째 그래프. 밀려난 거리는 추의 위치 에너지와도 비례한다. 얘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얘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으니까 많이 밀려나는 거지. 맞지? 자, 이 실험 딱 나오면 바로 위치 에너지 생각을 해야 되고, 위치 에너지가 1로 전환되겠네? 이때 위치 에너지의 영향을 받는 건 뭐밖에 없다? 나무 도막에 밀려난 거리다.
이 거리와 비례하는 것들은 질량, 추의 높이, 추의 위치 에너지다. 이것까지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저번 시간, 이번 시간 이어서 위치 에너지 끝났습니다. 정리 잘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운동